세계 군사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신형 자주포 PLZ-05B를 내놓았죠. 공개한 재원이 사실이라면 PLZ-05B는 자주포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야심작이라는 PLZ-05B,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포병 전력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시기부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서방 기술의 도입이 비교적 용이했는데요. 중국은 당시 캐나다의 세계적인 포병 전문가였던 제럴드 불 박사와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제럴드 불 박사가 누구냐면은 현대 포병 기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캐나다 출신 과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기상 같은 그런 입장이기도 했죠.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 이라크의 사거리 1000km가 넘는 초장거리포 개발에 관여하는 등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는 좀 문제가 있는 태도를 보였죠. 그 때문에 1990년 3월 벨기에에서 모사드로 추정되는 암살범의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은 제럴드 불 박사와의 교류를 통해 45 구경장의 수출명 PLZ-45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PLZ-45는 1997년부터 생산된 수출형 자주포로 서방 표준 구경인 155mm를 채택했으며 사거리가 탄종에 따라서는 최대 30에서 40km까지 달하는 등 기존 중국의 포병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은 PLZ-45의 가성비를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의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를 넘어서는 높은 수출 성과는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는 당시 미흡했던 중국 기술력의 한계와 함께 2000년대에 K9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에 중국은 PLZ-45를 개선한 PLZ-05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PLZ-45는 수출용에 가까웠다면 PLZ-05는 이를 내수용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이 자주포는 중국군의 155mm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기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2003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55mm 52구경장 타양으로 우리나라의 K9이나 독일의 PZH-2000과 동급으로 평가받습니다. 탄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거리는 최대 약 39에서 50km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유도 기능을 갖춘 WS-3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이른다는 것이 중국의 피셜이죠. 중국의 SH-15 155mm 차륜형 자주포도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최대 80km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기 때문에 PLZ-05의 사거리 주장도 어느 정도는 드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ES-19 자주포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조속 자동 장전 장치를 이용해서 초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분당 최대 10발, 비장전 상태에서는 8발의 발사 속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초탄 장전 상태 기준으로는 15초 내 4발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거 진짜 재원표상으로 엄청난 거죠. 더불어 사통장치 역시 디지털화된 최신형을 적용해서 정밀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9과의 성능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재원표만 보면은 K9과 동등하거나 PLZ-05가 오히려 더 우월해 보이지만 서방 측은 PLZ-05의 성능을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계에서 발표되는 재원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또 품질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균일한 성능이 쭉 나올지 다소 의문스럽다 이런 것도 있죠. 현재의 PLZ-05B는 모르겠지만 과거 중국의 무기 수출 사례를 돌아보면은 이런 반응도 납득이 되는데요. 5년 전 태국은 중국제 VT-4 전차를 구매하자마자 잦은 엔진 고장을 호소했고 결국 추가 구매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이라크도 가성비로 평가받는 드론인 중국의 CH-4B를 도입했다가 운용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오류를 겪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PLZ-05가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K9이나 K9A1의 명함도 내밀지 못한 이유 역시 이런 기술적 신뢰도에 대한 우려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PLZ-45의 경우 한때나마 중동 지역에서 실적을 거둔 적이 있지만 PLZ-05는 수출 실적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다만 PLZ-05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개량형 모델들은 일부 해외 판매가 됐는데요. PLZ-45를 개량하면서 52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PLZ-52, PLZ-05A라고 불리죠. 또 54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PLZ-04가 있는데요. PLZ-04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기 발전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무서운 점이죠. 중국은 2000년대부터 포병 전력의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개발 재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PLZ-05의 성능을 끌어올린 PLZ-05B형이 마침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PLZ-05B는 기존 모델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대폭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전 장치가 개량이 됐고 탄약 적재량도 증가하면서 차체가 대형화됐는데요. PLZ-05B의 전투 중량은 약 55톤으로 K9 49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또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궤도 차량의 바퀴수 기존 PLZ-05의 6개에서 7개로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사항인데요. 이는 무거워진 PLZ-05B의 중량을 지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포 발사 시 반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발사 후 자주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K9도 보기륜을 6개에서 7개로 늘린 설계를 시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제 장비와 화력 통제 시스템도 대폭 강화됐으며 디지털 화력 통제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부분이 재설계되었기에 PLZ-05B는 개량형을 넘어 사실상 신형으로 불려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과거 대규모 인력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포병 전력을 유지하던 중국이 현재는 현대화된 첨단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PLZ-05B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죠. 종합적으로 볼 때 PLZ-05B는 우리나라의 K9A2와 견줄 만한 고성능 자주포의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성능과 실전 배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유지 보수나 신뢰성 측면에서 아직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포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해외 방산 시장, 특히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라이벌로 통하는데요. 현재 사우디군의 차기 차륜형 자주포 경쟁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막 차륜형 155mm 자주포를 개발을 시작한 반면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서 수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제 무기는 저성능의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K9과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는 동시에 우리도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